alright, alright. 너무 퍼즐이 딱 맞지 않아? 이게 다 우연일까? 지혁의 목소리가 은호의 귓가를 계속해서 맴돕니다. 다음 날 은호에게는 바라던 것과 달리 공여자 조건에 적합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은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 마음속으론 부적합 판정을 간절히 바랐던 그녀에게 이 문자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정을 받고 은호가 이 잔혹한 운명에 어떻게 맞설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뇌피실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호는 혼란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은호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성희를 찾아갑니다. 죄송해요. 간이식은 못 해줄 것 같아요. 은호의 떨리는 거절을 들은 성희는 이제껏 보여주지 않았던 처절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통곡하는 성희의 모습. 어렵게 만난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이대로 오빠를 잃게 둘 순 없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엄마를 도와줘.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계산된 무기였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지금까지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오빠만 좀 살려줘. 하지만 은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성희는 즉시 눈빛이 싸늘하게 식으며 그녀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러면 네가 오빠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을까? 네가 이걸 거절하면 네 주변 사람들이 무사할 것 같아? 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일까? 네가 안 도와주면 나도 네가 소중히 지키려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도 있어. 은호는 성희의 섬뜩한 협박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지혁은 아무래도 이상해 성희의 뒷조사를 해보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바로 성재의 새어머니였기 때문이죠. 그는 곧바로 성재에게 달려갑니다. 부사장으로 임명된 성재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빠? 근데 은호 일로 급히 상의할 게 있어. 시간 좀 꼭 내줘. 지혁은 성재를 만나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재는 새엄마의 아들이 있긴 한데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딸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은호는 성희를 찾고 만나는 일이 괜히 엄마 순이에게 미안해져 그 죄책감을 상쇄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가게로 나와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순이는 최근 은호가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는 모습에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은호는 죄책감에 순이에게 더 잘하려고 하지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순이에게는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은호가 식당 일을 도우며 애써 밝은 척할수록 순이는 억눌렀던 서운함에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은호야, 너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엄마 다 알아. 생모를 만났다는 문자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찾았다고 만난다고 말해주면 좋잖아. 보니까 그 엄마 부자 같던데 기쁨도 있어 보이고. 너 가고 싶으면 가. 괜히 죄책감 때문에 내 옆에서 이렇게 내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쌍둥이 오빠가 있는데 간이 안 좋대요. 그래서 뭐라고 간 이식? 은호야 안 된다. 절대 안 돼. 순이는 벌벌 뜁니다. 오빠? 얼굴 한번 못 본 오빠한테 핏줄이라고 끌리니? 이식 해주고 싶니? 안 된다. 내 딸 은호야. 엄마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마. 하지 마. 보지도 못한 엄마, 생각도 못한 오빠 때문에 딸이 위험을 무릅쓰고 간 이식을 하려고 한다니 순이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은호가 혼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너무 서운해 또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그 순간 은호는 자신이 생모를 찾은 일이 순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를 깨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한편 성희는 영라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성훈과의 약혼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영라는 이 혼사를 깨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엄마의 약점을 잡아 딜을 하려고 합니다. 영라는 최근 엄마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해
지환의 도움을 받아 추적기 움직임을 따라 미행해 보려고 마음먹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미행해 그녀의 차가 양평 별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영란은 차에서 내려 별장 안을 몰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미국에 있다던 우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 모습을 찍고 이 비밀을 자신의 결혼을 뒤엎을 강력한 카드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복잡한 내면 속에서 웹툰 연재 제안은 이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듯합니다. 한편 수빈과 성재의 세 번째 데이트는 성재의 주도로 캠핑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차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짐을 싸는 그때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집니다. 짐을 싸는 사이 두 사람은 비에 홀딱 젖었습니다. 얼른 차에 짐을 싣고 떠나려는데 관리인이 달려나옵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진입로가 폐쇄됐다는 겁니다. 성재는 혼자라면 어떻게든 차 안에서 버텨보려겠지만 비록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수빈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성재는 관리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캠핑장 관리동의 단 하나뿐인 비상용 숙직실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불편함과 떨림과 묘한 긴장감 속에 밤을 맞이합니다. 추위에 떨던 수빈은 이불 속에 들어가 깊이 잠들고 성재는 자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의도치 않은 외박에 불안한 듯 말합니다. 집에 가서는 그냥 친구랑 같이 있었다고 할게요. 오빠 곤란하지 않게. 그러자 성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수빈아, 같이 들어가자. 내가 말할게. 나랑 있었다고. 수빈은 펄쩍 뛰며 말합니다. 오빠 미쳤어? 그러나 성재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수빈아, 나 이제 내 마음 확실히 정했어. 이 불가피했던 하룻밤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과연 이들의 밤에는 어떤 설렘 가득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한편 상철은 그 어렵다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 합격합니다.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지혁은 축하 인사와 함께 자신이 아버지 덕분에 AP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그 공을 돌립니다. 상철도 드디어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 진심으로 성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역시 내 아들 장하다. 이렇게 부자 관계는 좀 풀리는 분위기가 되어갑니다. 다정아버지 김장수는 미국 아들 집으로 간다고 들떴는데요. 아마 그는 미국에 갔다가 외로움을 못 이기고 금방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혁이 집에 함께 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주 재미있는 복선이 하나 그려졌는데요. 바로 옥내 여사가 실버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손녀 수빈 덕분에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해진 옥내 여사는 우연한 기회에 한 의류회사의 실버 모델로 발탁됩니다. 김장수는 그런 조옥래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친구처럼 함께 다니게 되면서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어쩌면 은호의 인테리어 공사 전기 기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가 지혁의 아버지란 사실이 밝혀질 듯합니다. 지금까지 예측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과연 본 방송에서는 얼마나 적중할지 벌써부터 주말이 기다려집니다.